얼마 전에 한 변호사가 나 망했다 이렇게 공개 파산 선언을 합니다. 돈을 못 벌어서 사무실 월세도 못 내고 또 빌려서 쓰던 복사기, 정수기 반납한 지 오래다. 빚도 몇 억 된다. 이렇게 망했으니 시민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벌립니다. 그런데 공개 파산 선언한 지 불과 3일 만에 후원금이 1억이 모이고요. 벌써 4억을 넘기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가 누구냐고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그 피고인들을 무료로 변론해서 재심을 이끌어낸 국내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지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박준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망한 변호사가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TV에까지 나오고 그러십니까? 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의 어떤 사례가 제가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근데 자랑스럽진 않죠? 예,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스스로가 어떤 삶의 어떤 그 근간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억울한 사람들 무료로 변론하느라고 돈을 못 벌었다.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 힘으로 공익적인 일과 또 영리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그렇죠. 맞지. 예. 이렇게 공익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 되는 사건도 하면서 예, 예. 동시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법 피해자들의 어떤 모습과 사법 피해 사건의 수를 고려할 때는 누군가는 전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념이라는 것이 영리활동을 병행해서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 예. 돈을 받으면 돈을 받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또 어찌 보면 양심이 맞는 일입니다. 그래야죠, 예. 그래야죠. 예. 병행하기 쉽지 않다.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좀 사법 피해자들이 구제되고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정말 정의롭게 굴러갔을 때는 그때는 소수의 어떤 억울한 사건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리활동을 병행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피해자가 워낙 많습니까?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좀 최근에 지금 그런 문제 많은 변호사들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예. 그런 분들의 변호 활동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가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 반대되는 당사자들의 피해는 또 사법 피해가 되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지금 사법 피해자, 뭐 재심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예, 예. 지난 몇 년 사이에 재심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예, 예. 대부분 과거 시국 사건들, 예, 예. 뭐 유신 때 민주화 운동 하다가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 재심해서 예, 무죄 확정, 예, 예. 또 뭐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 예, 예. 뭐 이런 것들만 쭉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박 변호사가 다루는 재심 사건은 그런 시국 사건이나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국 사건의 재심이 많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과거사위원회라는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생겼고, 맞아요. 노무현 정부 예. 때.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후에 재심을 권고했기 때문에 음흠. 그런 어떤 시국 사건들의 재심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위원회 조사 대상 사건 중에 일반 형사 사건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국 공안 사건. 예, 그렇습니다. 네. 시국이나 공안 사건 또는 그런 시국 사고와 관련된 일반 형사 사건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작 구제를 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들이 어디도 호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예. 저희 사형수 오이훈 얘기라고 기자들이나 법조인들 간에는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요. 저희 그 사형수 중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나 너무 억울하다. 다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사회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다만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사례조차도 책으로 만들어지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알려는지지만 실제 재심이라는 어떤 그 누명을 벗기는 어떤 과정까지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법원이 최근 이례적으로 형이 확정된 수감자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 진범이 범행을 공개 자백하면서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는데 그런데 우리 박 변호사는 어떻게 하다가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까? 저도 재심을 전문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음흠. 그리고 또 그냥 저는 그냥 편하게 변호사 하면서 경제활동하고 또 그냥 제가 생각했던 안락한 삶을 생각했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제가 나오지 못하고 특별한 인맥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건을 개인적으로 수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안 다녔어요? 예, 대학은 제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한 학기를 다닌 게 전부고요. 한 학기만? 예. 왜 그만뒀어요? 그때 당시에는 복학을 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다른 이유도 있었긴 했지만 주된 이유는 중학교 때까지 제가 공부 잘했는데요. 고등학교 3년을 놀고 보내다 보니까 저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서울에 좋은 대학에 예. 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자존심이 좀 상했고 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많이 방황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방황에 대해서 3년 방황했다고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다시금 제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시를 했었습니다. 아, 고시를 선택했다 거기서. 고시인데도 이제 사실을 선택했던 이유는 행시 외시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예. 사시는 다행히 제가 전역할 당시에 한 달 고참이 사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예, 선배가 군대 1년 한 달 선임이요. 예. 그분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다니시는데 여름 방학 때 서울 신림동에 공부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고 해서 그때 같이 올라와서 했던 겁니다. 고시 사법고시 패스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몇 년 만에 붙었습니까? 좀 5년 걸렸습니다. 5년. 예. 그랬어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됐고. 저는 이제 인생 역전이 된 걸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부모님이 물려주신 빚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또 아는 상태에서 고시 공부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저를 도와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연수원 가자마자 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빌려줄 수 있다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하니까 또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예. 돈을 그 당시 1억을 빌려줬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또. 연수원생 10분을 담보로 빚을 얻었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출 받았던 돈이 문제가 생기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빚도 상당했기 때문에 거의 공부를 또 못했고 연수원 시절에도 카드로 돌려막기 한 8개 매달은 돌려막기 하다가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휴학도 했었습니다. 연수원 휴학도 됩니까? 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휴학한 1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들 몸이 아프다거나 다른 이유인데요. 그래서 경제적 문제로 휴학하고 이제 과외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외는 불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연수생 신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창피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사법연수원 성적도 그럼 별로 안 좋았고. 예,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연수원을 나올 때 나름 약간 착하게 빠졌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만 나온 상태에서 사실을 합격했다는 것 사실 자체만 놓고 본다면 부단히 제가 노력할 거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제가
마라톤을 완주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오. 그러니까 공부는 못했지만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라톤 완주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자기소개서가 마라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마라톤 완주증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포부를 담은 자기소개서를 써서 정말 수많은 곳에다가 원서를 냈는데요. 제가 한 군데도 안 불러줬습니다. 로펌에서. 로펌이든 일반 개인이든. 아. 결국 제가 수원으로 수원에 개업을 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네, 네. 연고도 없는데 네. 서울에 취직이 안 돼서 수원에 갔습니다. 변호사인데도 예, 고졸이고 예,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예. 성적도 별로 안 좋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 하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좀 약간 이것도 순진한 생각이죠. 저희 섬 출신 사람들, 주변 섬 완도라는 지역 사회에 고향이 거기에요. 예. 그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서울의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저는 그 완도라는 지역, 또 노아라는 지역에서는 거의 없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제 의뢰인, 잠재적 의뢰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안 찾아와요? 제 친구들조차도 저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하. 그게 현실입니다. 아하. 어떻게 네가 사시 합격한 것까지는 정말 대단한데 네. 내가 너 능력을 어떻게 믿어? 못 믿겠다. 못 믿죠. 저라도 못 믿죠. 예, 그래서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사건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있었고 또 그래서 나름 좀 타개를 해보려고 이런 어떤 그 로타리 클럽이나 이런 어떤 친목 단체 같은 데도 가보고 지역 유지들 모이는데. 예. 근데 그런데도 이미 점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살 길은 국선밖에 없다. 국선 변호. 예, 그래서 예. 국선 변호를 그때부터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국선 변호라는 게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자기 자력으로 이렇게 동원하지 못할 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정을 해주셨지만 좀 많이 확대되는 추세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했을 국선 때. 변호가 확대된다.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내서 변호사를 피고인한테 붙여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선 변호를 많이 하면 사전 변호 몇 건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한 건당 근데 돈이 얼마 안 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20만 원, 30만 원이었던 것 그게 같습니다. 몇 년도쯤입니까? 제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국선 변호를. 2007년. 2006년 말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다음- 한 10년 전인데 예. 그때 한 건당 한 20만,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죠. 사실 변호사 수임료로 따지면 근데 그 사건 수가 많아지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박리담에 예. 몇 건씩이나 했는데요. 많이 할 때는 70건 이상씩 했습니다. 한 달에. 동시에 한 달에. 한 달에 70건? 예, 그리고 하루에 재판이 많을 때는 피고인 수가 20명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해요? 정부가 이렇게 특정 변호사한테 많은 걸 몰아주기도 해요? 그때만 해도 누가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누가 안 하려고 했고 국선 사건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람 대하기 힘든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남들이 안 맞는데 제가 맡아주니까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고하는데 또 더 줘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모든 재판부를 다 들락날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때는 뭐 제가 어떤 재판 법정이 4층이었는데요. 어떤 재판정에서 재판하고 있다가 뒷문을 살짝 열고 경위님이 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내려가면 또 판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알겠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선 변호를 자꾸 늘리는 것이 사실 뭐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자기 돈으로 그걸 못하는 사람들 정부가 책임져 준다. 예, 예. 좋은 일이죠. 좋은 방향이고. 그런데 변호사들은 사실 국선 변호 좀 꺼리고. 예, 예. 이게 맞물려서 우리 박 변호사가 그런 박리담회를 할 수 있었다. 예, 그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하죠. 요즘 그렇죠. 예, 서로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워낙 많아졌기 예, 때문에. 좋은 시대에 제가 좋은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계속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사건 기록 검토한다는 게 이게 사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잠을 못 자고 거의 뭐 1년 365일 일만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건으로 뭔가 의미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건만 들어오면 끝까지 간다. 그런데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입니다. 노숙소녀 사건. 예, 7명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던 사건인데요. 가출 청소년 중에 수원역에서 노숙
교육을 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출을 해서 수원 역사에는 어떤 뭐 이런 벤치나 이런 데서 잠을 자거나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아이들이었죠. 청소년들. 그리고 또 두 분 같은 경우에 노숙인이었고요. 총 7명이 여자 아이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해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먼저 2명이 재판을 받았고 이제 5명의 재판을 제가 맡았는데요. 처음에는 검사 앞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7명이 자백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별 의미를 제가 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 그런데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라고 아이들의 가출 청소년들이 들락날락했던 기관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 5명이 예. 아마 상담했던. 예, 네네네. 5명의 아이들의 선생님이죠. 네. 전화 오고 찾아오고. 네. 처음에는 제가 그게 귀찮았죠. 네. 다른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예. 그런데 계속 찾아오니까 저도 이제 꾀를 부린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기록도 두껍고 아이들이 총 7명의 살인사건 기록인데 진술도 많고. 기록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선생님들 4분이 오니까 앉아보시라고 하고 컴퓨터를 다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아이들별로 기록을 다 분리해서 선생님들한테 나눠줬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구출하려고 네. 6시에 퇴근한 이후에 저희 사무실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럼 저는 딴 일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일종의 조수를 쓰신. 예,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작업을 다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진술을 분석을 다 해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한 명, 한 진술을. 명당. 네. 그러니까 엄청난 너고를 드린 거죠. 그래서요. 그걸 딱 받아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보니까 이건 법조인이고 아니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현장 사진을 또 제가 현장을 직접 안 가니까 본인들이 답답해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갖다 줬었어요. 대단한 선생님들이네요. 예. 근데 그분들의 노력은 부각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부각되니까 제가 굉장히 미안한 거죠. 물론 저도 고생은 했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딱 사진도 가져오고 기록 분석 다 해왔는데 억울한 거예요. 이게 제 인생 무죄다? 바꿔주는 사건이구나. 무죄다라는 확신 들었죠. 확신이 딱 와요. 예, 또 아이들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확신을 갖고 또 아이들을 보니 그렇게 억울해 보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 바꿔줄 사건을 생각하고 달라들었습니다. 인생을 바꿔줄 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유명해지잖아요. 억울한 아이들을 변호에서 국선 변호로 무죄를 받아내면 국선 변호의 무죄 이상이었습니다. 왜냐,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매스컴에 엄청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보도를 다 뒤집는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내가 유명해질 수 있다. 예, 그렇죠.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었죠. 왜냐, 제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저한테 사건을 안 맡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곧 친구조차도 사건 안 맡기는 상황에 예. 내가 유명한 사건 하나 해결하면 예. 나한테 이제 사건이 오겠구나. 이제 생각했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했죠. 예. 뭐 공익적인 관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 제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라들었을 때는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잠 안 자고 현장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공익 목적보다 힘이 더 나요? 더 납니다. 사익이 더 난다. 예, 저는 더 난다고 봅니다. 때로는. 솔직한 얘기지만 맞는 얘기죠. 예, 때로는 더 납니다. 예, 물론 사익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어떤 불행한 행태로 발전했을 때는 아주 문제가 많지만 그렇죠. 사실관계와 진실을 중심만 잡고 간다면 예. 그 사익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힘을 발휘할 수 예, 있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현장 찾는 거는 기본이었고요. 네. 정말 꿈속에서도 그런 꿈을 꿔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그리고 TV에서 어떤 그 술에 취한 사람을 업고 가가지고 딱 눕히는 장면이 나오면 눕히는 장면 속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체가 저렇게 누워 있었는데 사람을 어디서 죽여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하게 되고 기록을 하도 자주 보니까 기록 속에 있는 사체의 어떤 온도와 어떤 사망 원인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도 해보고 또 검색 과정에서 궁금한 게 또 있으면 법의학자들한테 메일을 또 보내요. 그리고 때로는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논문 쓴 분들한테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들한테도. 예, 근데 메일 답장 거의 안 옵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 지식인 분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장문의 메일을 정말 교수님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런 불쌍한 약자 사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 사건에서 제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교수님 어떤 생각이나 논문이나 외국 사례 있으십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들 그리고 이름 있는 학자들한테 제가 다 근데 보냈습니다. 답장이 안 와요. 한 분한테 딱 옵니다. 맞습니다. 답장 받은 분이니까 누군지. 예, 그분 경북대학 권옥을 교수입니다. 본인의 논문을 보내주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도. 많은 도움 됐죠. 하긴 희망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고 예. 본인이 자백까지 했다. 예, 그러면 그 경찰도 검찰도 촘촘히 뭔가 증거를 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 하나하나를 벗겨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 왜 그게 또 힘이 들 수 있냐면요. 저는 처음엔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막연하게 예. 아, 진실이 이건데 예. 당연히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의 중대성 그리고 단 7명이 뭉쳐 있다는 것을 극복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어떤 그런 선례가 있었다면 이런 알겠어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좀 아까 표현을 예. 이게 진실이니까 밝혀지겠지라고 무심코 말했잖아요. 예, 예. 근데 본인이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하나를. 근데 진실이니까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힘들 줄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원 노숙소년 사건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형사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죠, 처음에는. 그렇죠. 2008년 1월부터 2013년이 대법원이죠. 그때 그래서 무죄 확정. 예, 재심으로 7명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5명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았고 2명은 재심을 거쳤거든요. 그렇죠. 5명은 처음에 이제 변호 맡은 사건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무죄를 했고 예. 이미 유죄가 된 2사람은 재심으로 재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7명 모두 무죄. 예, 그게 2013년에 아.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국가배상을 지금 예, 2016년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한 번쯤 생각은 해봤겠죠. 다른 사건으로 유명해질 수 있으면 다른 사건을 골랐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거나 이 사건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달라들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예, 막연하게 물론 변호사 수임료는 한 푼 못 받으셨어요. 국선 변호인 그거 한 20만 원씩 받으셨겠네. 1심 때는 국선 변호료를 받았지만 2심, 3심 무료로 했습니다. 계속 그 후로부터는 1심 때만 이제 근데 1심 때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1심에서 1심에 유죄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게 굉장히 그것도 어찌 보면 제 실수거든요. 근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사건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지금 묻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제 2심에서 무죄로 예. 뒤집어진 거예요? 예. 2심에서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최종 무죄 2010년 7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아이들 건. 그리고 재심까지 한 게 2013년. 13년. 예. 2010년 아이들 건 무죄 되면서부터 사실 유명해진 거죠. 예, 그때부터 좀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솔직히 2009년 1월 달에 유명해질 줄 알았습니다. 왜요? 2심에서 무죄 나올 때. 그래서 그때는 근데 그건 1심, 2심이 엇갈렸으니까 그래도 언론도 쉽게 쓰기 어렵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의미 네, 그리고 네. 또 아이들이 석방된다는 의미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순진하게도 제가 사무실 청소 다 해놓고 인터뷰 올 기자들 맞이하고 있었는데 네. 강호순이 잡히고 연쇄살인범 설 연휴 다가오지 검사 상고해버리니까 딱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을 거울 삼아서 대법원 선고는 미리 통지를 해주거든요. 일주일 전에 보도자료를 제가 다 썼습니다. 2010년에 2010년 7월 달에. 그래서 공론화도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홍보해야 되는구나. 예, 홍보 다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무튼 이제 소원 풀었네요. 유명해지고 싶었고. 유명해졌죠 그때 네. 그 당시에. 그다음 이제 막 사건이 몰려왔어요. 사건 많이 들어왔죠. 정말요?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 되는 사건도? 예, 돈 되는 사건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돈도 벌어서 저는 솔직히 지금은 수입 맥주가 4캔에 10,000원인데요. 저 한참 때는 수입 맥주가 그 일반화되지 않을 때는 이런 호프집에 가면 7,000~8,000원씩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로 제가 술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무튼 돈 좀 벌었다. 예, 돈 벌고 제가 개개 상품의 값을 정확히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뭘 물건을 쫙 사면
이게 그 개개 상품의 값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불하는 게 끝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리고 계란도 지금은 이렇게 30개짜리 한 판이 보이지 옛날에는 유기농 하여튼 뭐든 녹초 먹인 이런 계란만 보고 살았지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한 판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돈이 없어지니까. 한때 그렇게 좀 잘 나갔군요. 아 그때는 잘 나갔습니다. 제가 수원 어디 가도 지역, 무조건 제가 샀습니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수원 지역 유지들도 좀 몰려오고 유지까지 왔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돈 되는 사건 좀 했어요. 돈 완전히 되는 사건은 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유명한 정관 변호사님들 그런 사건들은 해본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정말 아쉽지 않을 만큼 돈을 받으면서 근데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제가 사건은 사무실 키워갔습니다. 제가 고용 변호사 제가 2명을 고용했거든요. 예. 그리고 직원도 4명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 규모화를 시켜야지 여기선 답이 나온다라고 그래야 생각했습니다. 돈이 또 더 된다. 예. 예. 여기는 절대 이제 합동사무소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고 적게라마 로펌을 만들고 또 로펌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2명도 고용하고 했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돈도 벌어 가지고 제주도를 놀러 갔거든요. 네. 제가 식구들 데리고 예. 제주도 놀러 갔다가 와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상황에서 이제 장경욱 변호사라고 이제 장경욱 변호사라고 민변소속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예. 탈북자 사건이라고 하면서 운전 중에 받으니까 제가 별 생각 없이 제가 맞겠습니다라는 실수를 했죠. 그 당시. 원래 알던 분이 아닌데. 원래 몰랐죠. 예,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발을 빼고 이걸 발을 뺐습니다. 제가 발을 빼가지고 안 하려고. 예. 근데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예. 그분이 저한테 당초 맡기려고 했던 사건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탈북자였고요. 근데 수원구치소에 여간첩 탈북자 한 분이 더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으로 잠시 일이 있어서 가는 상황에서 저한테 면회만 좀 가달라고 했었습니다. 수원구치소 면회만. 예, 다른 분. 네. 근데 그것까지는 거절 못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관여를 했죠, 2사건을.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탈북자 간첩 사건이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증거가 다 북한에 있고. 그렇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여러 검색을 통해서 또는 다른 탈북자를 통해서 만나서 또 그 다른 탈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못 내거든요. 증언 안 숨어 해주려고 있고 그러고. 그런 분들 설득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2개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무실은 거의 말아먹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불만이 생기고 왜냐 제가 일을 해줘야지 좀 일이 분담이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이 사건만 하고 이제 그 제가 맡고 있던 사건들을 또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직원들이 맡게 되다 보니까 또 시키고.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아니 고용 변호사한테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박수 받고 인권적인 사건을 하면서 고용 변호사들이나 직원들한테는 돈 번 일은 당신네들이 하라는 거는 맞지 않더라고요. 양심도 안 되고. 그래서 다들 나갔어요? 한 분씩 내보냈죠. 바로 다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일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씩 나가면 그나마 돈 되는 사건 하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돈 되는 사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참 그 당시에는 좀 약간 당돌하기도 하고 참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과감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삶도 있는데 나는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만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점점 정의의 눈을 뜨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건이 그렇게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만듭니다. 확인해 주세요. 나한테도 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일도 빠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워요. 17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실체 진실 발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진범이 자백했는데